6월 11일 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다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상향 조정됐지만 중국과 유로존 지표 부진과 양적 완화 축소 우려 등이 상승폭을 제한시켰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각각 0.06%, 0.03%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13%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의 신용등급 상승 소식에 반짝 올랐으나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중국과 유로존 지표 부진 영향과 지난주 상승장 때 본 이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0.18%, 0.21% 하락한 반면 독일은 0.64% 상승했습니다. S&P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용등급은 AA 플러스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S&P는 앞으로 단기적으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은 3분의 1 미만이라며 정부 세수가 늘면서 정책 당국의 의사결정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이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제인 iOS 7을 공개했습니다. iOS 7은 메뉴 아이콘과 인터페이스가 바뀌고 멀티태스킹과 유저 취향에 맞는 화면 배치와 보다 강력해진 음성 검색 기능 시리 등을 탑재했습니다. iOS 7 베타 버전은 올가을 최종 출시될 예정이며 아이폰 4까지 적용 가능하다는 게 애플 측의 설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마감된 미국 증시는 S&P의 미국 신용등급 전망 상향 소식에도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가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다음 주 FOMC에서 QE3를 언제 줄이기 시작할지 논의를 하게 됩니다. 유럽 증시도 앞서서 혼조로 마감이 됐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급락 이후에 어제장, 월요일장에서 반등했었던 국내 증시 오늘 흐름은 어떨 것인지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 관심 종목까지 모두 챙겨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마감과 오늘장 영향에 따른 추천 종목까지 모두 들어보는 이상로의 모닝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 결국 혼조로 마감됐습니다. S&P가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는 호재도 있었는데 말이죠. 예,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굿모닝 투자 대박입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S&P에서 어느 정도는 지금 미국의 신용등급을 상향하는 소식이 듣게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면을 살펴보시면 부정적인 의견에서 안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들자면 미국의 재정 안정적인 부분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상향을 했다는 소식이었고요. 그런 관점이 지금 미국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한번 같이 보시면 관심은, 그리고 여론의 관심 자체는요, 그쪽이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도 연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에 좀 남아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연준의 통화 부양에 대한 속도 조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런 호재거리도 호재로 반영되지 못하고, 이런 호재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이 아니라 굳이 뭐 내일이라도 또다시 호재로 다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그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는 시장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통화 부양에 대한 속도 조절이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만큼 그런 부분 자체에서 오늘의 호재거리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 미국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좀 강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용을 같이 보시더라도 일단 지금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던 이 15,300선을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보시다시피 15,300선 자체는
저항 구간으로 조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미끄러지지 않는 한 그리고 호재거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할 여지를 좀 더 남겨두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애플이 이제 또다시 iOS 7이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그만큼 새로운 프로세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크게 올랐어야 되는데 대신에 주가는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애플은 애플 나름대로 혁신이라고 하지만 그런 혁신 분위기 자체가 아직은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이끄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은 애플보다는 구글 그리고 안드로이드 진영이 좀 더 막강하게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조금 더 강조를 해드리겠고 오늘은 뉴스거리가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곡물 쪽을 보면서 우리가 주요 곡물에 대한 시세를 조금 알아보실 건데 주요 곡물 같은 경우에 오늘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라든지 아니면 소맥, 대두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하락을 좀 했고요. 우리가 3개월 전 그리고 1개월 전 대비를 보시면 옥수수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도 옥수수 가격으로 연동지을 수 있는 종목군들, 음식료점이 좀 더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열어놓고 대응하시는 전략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옥수수 가격 그리고 소맥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작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는 조금 낮아졌다는 거죠. 경작지에서 날씨가 포근해지고 건조해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달러 강세가 좀 더 유지가 되다 보니까 옥수수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가격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 그런 분위기 자체가 농산물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는 계량을 해서 가공을 하는 업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입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일본의 4월 무역 수지가 흑자가 전문가들 예상치보다는 2배가량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7,500엔대를 기록을 했는데 일본의 경제 회복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프지만 우리가 그런 분위기, 글로벌적인 호조세가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어제 코스닥 지수가 8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2% 정도 올랐었는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코스닥 지수 자체가 지금 8거래인가요? 8거래일 연속으로 지금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8거래일 동안 7거래일이죠. 7거래일 동안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어제 상당히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떨어졌던 부분도 상당히 시원하게 떨어졌지만, 지금은 이 반등 자체를 과연 눈여겨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반등을 봤을 때, 일단 어제 주요 트렌드 자체는 이 반등 자체보다는 낙폭과대가 심했던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디 주도 패턴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그만큼 개별적인 성향이 강한 종목들 많이 올랐고 그리고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많이 올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개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기관의 매수세가 미리 들어와 있었던 종목군이 올랐는 게 아니라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 있던 종목군이 쉽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코스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힘이 좀 더 강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그런 분위기 자체가 외국인의 어느 정도 선매수가 됐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또다시 매수를 함으로써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조금 더 연출됐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크게 반등은 하지 못했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코스닥 시장에서도 스마트폰 관련주는 그렇게 크게 못 오르는 모습은 스마트폰 관련주가 계속적인 주도주 패턴으로 이어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과 똑같이 지금 부분에서는 어디 주도주 패턴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낙폭 자체를 다시 한번 더 크게 돌이킬 만한 호재거리가 조금 부족한 만큼 지금은
스마트폰 관련주가 다시 한 번 더 주도주 패턴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오늘 어떤 종목군이 상승하는지를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성향이 강하되 우리는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 굳이 스마트폰 관련주를 얽매이지 말자. 그만큼 조금 더 다방면으로 열어놓고 개별적으로 그리고 실적이 개선이 보이는 종목군 위주로 좀 더 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은 의료 정밀 기기에 어느 정도 황태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네. 바로 아이센스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이센스, 말 그대로 센스가 넘치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면,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상장될 때 보시면 자자가 떠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상증자를 하면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무상증자를 하면서 시작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아이센스가 왜 이렇게 주가 자체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을까 보면, 일단은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 정밀 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혈당 측정기라든지 아니면 안에 사용되는 제반적인 보수용품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활과 상당히 밀접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트렌드는 바로 글로벌 복지로 어느 정도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이센스 같은 기업들이 좀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조금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 당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두고 있는데 그만큼 혈당 측정기의 시장이 상당히 밝다는 거죠. 그래서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지금 12%대 연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적인 추이는 좀 더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좀 바라보는 입장이겠고요. 혈당 측정기로 만드는 회사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인포피아도 그렇겠고요. 뭐 아이센스도 그렇겠고 이런 기업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실적 대비 그리고 영업이익률 대비로 한번 보시더라도 아이센스가 좀 더 나은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영업이익률 보시면 지금 한 11%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조업의 평균치가 5%가 채 안 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아이센스는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주가의 변동폭 또한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국내 매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익성도 개선이 꾸준히 유력하게 되고 있다는 점 강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한번 매수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 시점에서 32,800원 부분을 우리가 매수가를 조금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미끄러진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하시고요.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32,000원 부분을 손절가로 좀 대응하시는 전략.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34,700원까지 우리가 조금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저항 구간의 매물대가 분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항 구간 매물대를 돌파하기 전에 1차적인 목표가, 단기적인 트레이닝으로 접근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충분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최병곤의 종목 속삭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분석해볼 테마는 어느 쪽인지부터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원전 관련주인데요. 원전 관련주라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 소비해서 그 전력 부족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그 저전력 소비주라든지 아니면은 대체 LED 조명이라든지 또 아니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의 상승이 계속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 이슈 중에서는 가장 강한 이슈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다소 그 전력 부족 현상이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은 앞으로 또 더위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력들이라든지 매수세가 강한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좀 있고요.
또 그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을 치게 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장기간 좀 끌고 가면서 계속적으로 부각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이 좀 더 지속적으로 주가의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원전이 가동이 중단된 원전 중에 한 기가 다시 또 재가동이 승인이 나면서 전력 부족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험 단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을 좀 보시면은요, 스마트 그리드 쪽에는 역시 옴니 시스템이 가장 흐름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매수세가 역시 잘 들어오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 과열 완화 장치를 겪고 있는데, 그 흐름 이후에 반등이 또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신일산업 같은 그 선풍기 제조업체들 요 종목들도 사실 뭐 여름만 되면 항상 주가가 움직입니다만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기대가 좀 되는 종목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로서는 삼화전기 같은 그런 그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한 관련주들도 최근에 주가의 급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원전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삼화전기나 삼화전자, 그 다음에 삼화콘덴서 같은 경우는 같은 흐름에서 맥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일 흐름이 빠른 삼화전기 쪽을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 주가의 상승이 상당히 좋아서 신고가를 경신했던 서울반도체 같은 LED 조명 쪽의 관련주도 지금 관련주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는 수급도 좋고 실적도 좋은 편에다가 최근 들어서 그런 내용까지 겹쳐지면서 주가의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또 제가 어제 좀 추천을 드렸던 금호전기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LED 조명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 자체도 상당히 잘 따라붙어 주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진행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원전 관련주 분석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어제 주셨던 금호전기가 어제 6%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시하셨던 매수 가격보다는 조금 출발이 높았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출발 자체가 증시가 강세를 띄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애초에 떠서 출발해 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시해드렸던 매수 가격은 도달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바로 매수를 포기하기보다는 다시 눌림목을 주면은 재공략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여전히 뭐 37,000원대 전후나 아니면 36,000원대 후반 정도에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이런 형태는 주가의 상승이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조금씩 상승세를 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쭉 보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작년에도 제가 이제 이 금호전기에 대해서 추천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 당시에는 주가가 좀 시장이 약세를 타니까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1월달 들면서부터 급등세를 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시장이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종목들의 진행이 바로 안 나오고 전체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조정을 받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심리도 약해지고 대응 자체도 적극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정은 분명히 매수의 기회입니다. 하지만은 지금처럼 이제 조정 자체가 이제 처음으로 막 시작될 때는 조금 낮은 지점을 노려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들께서는 장이 약할 때는 매수 의지가 꺾어지다가 주가가 오르고 나면은 그때 가서 따라붙는 경향이 있으신데요. 조정 시 포기하지 마시고 차분히 나눠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네. 오히려 기회로 좀 삼으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예, 오늘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그 대형주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강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시대가 끝난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장의 분석은 삼성전자는 저가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겠지만은 그래도 결국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틀린 게 어차피 주식은 수급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수급이라는 것이 결국은 필요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결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메인 주체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결국 내리막을 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메인 수급 주체들의 분석력은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분석하는 부분이나 일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부분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급의 변화가 생길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는 SK 하이닉스라든지 다른 여타 IT 관련주로 매기가 옮겨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이 그동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저점을 치고 도울 수도 있다는 의식 때문에 애플 관련주를 좀 많이 사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시 LG 디스플레이 쪽도 좀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 집중하는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차트상에서 박스권 탈출을 할 때 그 긍정적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31,5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34,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손절가는 29,0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까지 모두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돔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청송촌돔 신창원입니다. 네, 어제 말씀대로 어제 반등이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1930까지 반등을 했는데 하지만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반등하지 못했고요. 어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눈에 띄더라고요. 현재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외국인들이 이제 작심하고 집중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 매수란 것은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전후를 집중적으로 이제 매도를 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삼성전자를 이제 집중적으로 매매함으로써 특히 매매 중에 이제 매도죠. 매도함으로써 이제 전체적인 시황,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선물에서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것은 첫째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수익을 챙기는지 안 챙기는지를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외국인이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화, 수, 목 3일 남았는데 2조 8천억씩 끌었습니다. 2조 8천억씩 끌었는데 지금 선물 평균 가격이 여러분 아다시피 255 정도 되고 있거든요. 255 전후의 선물 평균 가격인데, 이 선물 평균 가격으로 볼 때 지금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이 조금 돈 잃고 외국인이 돈 먹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기관들의 공격이 오늘 볼만한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아침에는 약세를 보이지만 주가가 기관들이 그냥 임전 모태로 물러나지는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어쨌든 간 255에 외국인 돈 먹는 거를 봐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BWA가 상승하지 않으면 주식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BWA 상승은 주가의 하락폭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미미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 자체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주식이 어쨌든 간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 상승폭의 75%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1950포인트 221일 평에서 일단 조정받고 이제 301일평인데 301일평이 1938포인트인데 제가 볼 때는 이 301일평 빠지는 이 자리는 제가 볼 때는 언더슈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언더슈팅을 어제 복귀하는 모양으로 봐서는 주식 자체는 일단 300일이나 221일평까지는 저는 반등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장 빠질 때 여러분한테 이제 심리도를 봐라. 심리도 50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심리도 50 포지션에서 주가 자체가 급락 나오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은 심리도 50에서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심리도 50을 계속 보셔야 되고 지금 심리도를 계속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주가 자체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선행 스팬 원 아래는 언더슈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더슈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940까지는 바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자리의 장 자체가 굉장히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뭐 기준선도 움직이지 않고 전환선도 움직이지 않고 선행 스팬 1, 2 다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 나오는 이럴 때는 항시 주가의 최저 하락폭에 38%에서 62%까지 반등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950포인트, 그 다음에 1980포인트까지는 단계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하락할 때 급락 나오면 단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1930포인트 이하 이 자리에서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해라. 그렇지만 만기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현금 한 30%를 두고 공격적인 매수는 유효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있는 세계 사기꾼 JP 모간의 이제 그 리포트를 보면 리포트 자체가 확정된 건 또 아니고 추정 리포트입니다. 추정 리포트란 것은 뭐 갤럭시 4가 안 팔리니까 뭐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놀라가지고 얘들이 여러분의 돈을 챙기려고 하고 있고 가장 가슴 아픈 거는 개인들이 그 사이 끌고 가서 8천억 정도 콜했는데 다 손절매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흔들리지 마시고 선물은 맷집 없으면 안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가슴 아프고 외국인들이 우리 개인들 돈을 끊임없이 뺏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탄하지 않으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 있죠. 뭡니까? 코스닥 종목 530까지 하락하지 않으면 제가 손에 장을 치기 시작했는데 정확히 53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코스닥이 반등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추가적으로도 하락해야 된다. 그 이유는 심리도 자체가 침체로 이상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은 반등 시 계속 현금화에 줄여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스닥 종목을 냉정하게 좀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 개인들을 코너에 몰아넣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젠백스입니다. 이거 참 너무 나쁜 그런 종목인데 제가 오늘 열내지 않겠습니다. 이게 코스피 거의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안에 들어가는 종목인데 5만 원에서 2만 원이라니 이런 작당을 하고 이런 유언비어를 하는 사람들 다 속된 말로 능지처참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독원은 뭐 하는지 젠백스에 관계된 이런 관계자들을 다 잡아야 된다. 우리 그 개인들이 이 젠백스를 갖고 보시는 매물대 자체가 전부 여러분 보다시피 깜짝 놀랄 가격대에 있습니다. 젠백스 매물대가 여러분 보다시피 4만원 매물대 있습니다. 50% 손실 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거는 너무너무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분명히 내부자 거래에 의한 전량 매도 후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분명히 능지처참해야 되고 특히 리포트 자체가 사기성 리포트에 있는 삼성전자 추정 리포트도 실적 추적도 아니고 덜 팔리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런 리포트를 낸 JP 모간 사기꾼 같은 그런 것도 제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3일 남았습니다. 선물 만기 3일 남았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일단은 장 자체가 지금 그 볼륨주 밴드 하락 이탈해가지고 어제 땡기는 모양으로 봐서는 뭐 빠져봐야 여러분 250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고 지금 자리에서는 서서히 분할 매수가 현명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통 터지죠. 글로벌 증시의 상승이 우리나라 주가의 상승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글로벌 증시는 일단 반등했습니다. 특히 일본 증시가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 증시가 13,000을 깬다고 했는데 13,000을 깨고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증시가 상승폭이 38% 조정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오늘 일본 증시의 상승만 있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매매하지 마시고 신중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221일평이나 301일평 분명히 갈 것이고 코스피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반등하는 자리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냉정학을 찾아야 됩니다. 냉정을 찾으시고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등합니다. 그렇지만 반등이 미미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30선 아래에서는 천천히 분할 매수 들어가는데 현금 비중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먼저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천연가스 공급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으로 천연가스 부분 시장을 100% 독점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판매는 1987년 이래 연평균 14%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판매는 연 27%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천연가스 시장은 향후 지속적인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사는 LNG 판매에 중점에 기존 사업 추진 방식에서 탐사와 개발 생산 등으로 이어지는 수직 일관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셰일가스, 석탄 및 메탄가스, 액화 사업 등의 자원 개발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대주주가 기획저정부 51%, 국민연금공단 7%, 한국가스공사 자사주 6%를 소유함으로써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21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용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입니다. 매수가는 55,000원에서 58,000원 사이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제가 63,000원에서 약 65,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54,000원입니다. 현재 그 한국가스공사가 고점 대비 약 4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어제 추천해 주셨던 YG원이 하루 만에 벌써 목표가 거의 다 왔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그 장중 7% 정도 예. 상승률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의 에이스 종목은 YG원입니다. 국내 유일의 절삭 공구업체로 국내 1위, 세계 5위 업체에 속한 기업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42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어제 7% 정도 수익이 나왔고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표가를 13,800원 이 정도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더 상승할 수 있는데 일단 절반 끊으시고 나머지는 보유하시면서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장이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났을 때는 챙기는 것이 고수이자 생존의 지름길입니다. 내일 있을 강연에는 가락시장역 롯데마트 3층에 있는 하이트자증권에서 오후 5시부터 합니다. 아울러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 분들은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저를 찾아주시면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6월 11일 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LIG 투자증권은 LG 디스플레이를 꼽습니다. 2분기 TV 패널 출하로 영업이익 3,400억 기대되고요. 6월부터 스마트폰 양산으로 인한 실적 기대감도 반영되면서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포스코를 꼽았는데요. 4분기에는 철광석 가격 하향 안정화와 성수기 효과에 따른 실적 반등이 예상됩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38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이어서 IM투자증권은 LG 상사를 추천합니다. 최근 과도한 주가 하락으로 주가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계열사의 전자산업 매출 비중이 높아서 타 상사 대비 실적의 안정성도 주목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어서 신영증권은 현대글로빌스를 꼽았습니다.
6월부터 현대기아차 주말 특근 정상화는 PCC 사업 매출 신장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요. 우호적인 환율 상황으로 해외 물류와 CKD 사업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27만 원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신증권 살펴보겠습니다. CJ 제일제당을 꼽았는데요. 2013년 올해 기준 라이신 세계 1위 업체로 판매량 및 수율에서 독보적인 1위로 바이오 시황 회복 시 가장 큰 수혜 업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1위 업체임에도 관련 기업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42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LIG 투자증권 연결해서요. 자세한 오늘장 대응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 설명까지 들어보겠습니다. LIG 투자증권의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장에서 반등이 있었습니다만 급락에 비해서는 조금 미미한 반등이어서 아쉽습니다. 삼성전자도 끝내는 오르지 못했고요. 앞으로 시장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시장이 전체적인 흐름은 상당히 위에서 내리는 물과 같이 여전히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급락한 이후에 반등을 줄 때 각도가 가장 중요한데 하락의 각도에 비해서 반등이 너무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전일장의 흐름이고요. 특히나 요즘 들어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좀 전일 같은 경우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주식을 매도하고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를 중심해서 현물 매도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시장은 삼성전자의 움직임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결국 시장이 좌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외국인 투자들이 그 수급 쪽에서 매수 쪽으로 본다면 의미가 있는데 여전히 매도의 모습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도 일단 월봉상 음선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21선이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21선도 하락하고 월봉도 음선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조건이 할 수 있는 5일선도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 단타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단타도 최소한 종합주가지수가 5일선이라도 상승 기조를 보여줬을 때 의미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결국 반등은 있지만 반전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만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외국인 투자들이 시장의 흐름이 적으로 봤을 때 선물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만기 전까지는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은 LG 디스플레이던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일단 나름대로 실적을 갖추고 있고요. 특히나 기관성 매수세가 요즘 들어서 가장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분기에 그 TV 패널 출하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3월부터는 스마트폰 양산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특히나 1분기 계절적인 비수주기를 절쳐서 이제는 실적이 어느 정도는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펀더멘탈한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LG 디스플레이도 결국 대형성 종목이다 보니까 지수가 상승하지 못하면 여전히 상승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먼저 선조정을 받은 다음에 지금 21선이 상승 위에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21선 아래에 있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1선 위에 놓여져 있고요. 특히 직전 고점대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보여줬지만 단기적으로 3일간 주가 하락 이후에 또 전일 강한 반등이 오면서 반등의 각도도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기관성 매수가 강했지만 그래도 현장세에서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면은 역시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투자분들이 21선이 일단 상승 기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을 보더라도 짧게 보고 또 손실을 나더라도 짧게 해야 되는데 21선이 손절 단가입니다. 35,500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분들은 매매 전략을 구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부터 미증시가 좀 흔들렸고 야간 선물 약세 버튼을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분들이 추격 매수에서 주가가 반등 출발할 때 추격 매수를 없고 31,000원권대를 중심해서 매수 전략은 가능하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는 풀베팅 찬스도 아니고 종목들도 분할로 해서 매매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주가의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팀의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각과 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개구리와 같은 대능력으로 최고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장 출발을 24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어제의 반등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마감된 글로벌 증시는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상향 조정됐다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했었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진행 중입니다. 코스피 예상지수는 1923포인트로 어제 종가보다 한 8, 9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는 수치를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파란불입니다. 544포인트로 0.4%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일정들 체크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먼저 오늘장 일정 들어보고요. 시장 전망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슈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중국장이 내일까지 이제 단오절로 인해서 좀 휴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아시아 증시는 이제 일본 증시와 또 국내 증시를 또 중심으로 또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해외 시장에 대한 영향력 여전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과학기술 기본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한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서피트 RT와 또 프로 두 가지 모델을 오늘부터 이제 동시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블릿 서피스가 이제 국내에 출시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이제 미국 LA에서 이제 E3 엑스포 2013을 이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E3 이제 엑스포는요.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게임 업계 전문 전시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번 행사에서는 이제 뭐 소니 그리고 MS 차세대 콘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이제 4와 또 엑스박스 이제 1 최종 모델이 이제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의 움직임도 우리가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오늘 이제 국내 쪽에서는 4월 예금 취급 기간 가계대출 지표에 발표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일본장에서는 이제 전일 이제 상당히 한 4% 정도대의 또 강세를 또 보여주었던 일본에서 오늘 이제 BOJ 기준금리 결정이 좀 예정되어져 있다라는 점. 또 더불어서 일본에서 5월달 기계류 이제 수주에 대한 예비치 발표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오후 8시에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오늘 축구 경기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시황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일 주식 승천에서도 시황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브리핑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죠. 시장은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 좀 이제 긍정적인 시각도 좀 볼 수도 있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코스피 예상지수가 예상 등락률이 좀 약세로 좀 출발이 되어지는데요. 전일 이제 우리 선물 움직임 이제 야간 선물인지 움직임을 동향을 보더라도요. 좀 강세를 보여주기보다는 좀 혼조세 양상을 좀 보여주었다. 이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중심으로 전부 다 약세의 출발이 좀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하지만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한 1950포인트 수준까지는 좀 반등선상에 좀 놓여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일단 195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550포인트 전후로 다시 한번 시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좀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매매 동향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의 동향은 지금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지속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역시나 지금 현물은 선물에 비해서 좀 고평가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물 옵션 만기주에 진입하면서 선물 미결제에 대한 축소 전일 기준으로부터도 놓고 보더라도
미결제 축소가 나타났었죠. 바로 이제 그 미결제 축소가 나타나니까 결국에는 시장에 조금씩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선물에 대한 미결제에 대한 축소는 기술적 상승에 대한 요인으로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번 주 목요일 날의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지수는 조금씩 점진적인 좀 반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결국 오늘 예상 시나리오를 잡는다고 하더라도요. 시가 기준으로부터 정강 후 중장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좀 하락폭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결국 이 하락세는 미국의 출구 전략에 대한 실시 우려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일본 아베노믹스에 대한 이제 이구심 증폭 때문에 대외 악재의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더불어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악화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주가를 부양시켜야 될 그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약세 행진도 꽤 길어졌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도 삼성전자에 대한 스마트폰 성장 둔화를 이유로 진행된 이런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되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지금 과도한 측면도 강해서 경계 매물 출회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씩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시장에 대한 포인트는 일단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수를 핸들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또 삼성전자를 주 타겟으로 매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에 오르고 내림이 좀 결정이 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추격 매수할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이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은 일단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시장이 밀린다면 1888포인트까지 열려져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시장을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 출연하셨던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일단 오늘 반등은 미미할 것이다. 1930선 아래에서는 서서히 분할 매수에 들어가야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